지금까지 제네시스 GB70의 다양한 사진 및 영상들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촬영된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곧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B70가 두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중 제네시스 GB70의 스포츠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알 수가 없었을 텐데요. 당장 스포츠 모델의 시트의 종류가 알칸타라인지 아니면 스웨이드인지 등 그렇다한 정보가 없어서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B70 스포츠 모델 관련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제네시스 GB70 관련 소식은 제네시스 GB70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제네시스 GB70 관련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스탠다드 모델을 설치 아니면 스포츠 모델을 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무조건 스포츠가 들어간 모델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왕 살 거면 스포츠 옵션을 넣으라는 건지 이해가 도통 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될 텐데요. 우선 스탠다드 모델과 스포츠 모델 간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간단하게 외관부터 살펴보면 스탠다드 모델은 단순히 SUV답게 강인한 이미지를 연출을 했고 크롬 역시 다크 크롬이 아닌 일반 크롬이 되겠는데요. 스포츠 모델은 범퍼 형태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스탠다드 모델에 적용된 크롬이 스포츠 모델에서는 다크 크롬으로 변경되었으며 한층 다운포스와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스포츠 모델에 적용된 21인치 휠 선택도 스탠다드 모델과 스포츠 모델 간의 차이점이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G 매트릭스 패턴의 21인치 휠은 고성능 모델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조하는 효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머플러 팁은 오히려 스탠다드 모델의 머플러가 한층 멋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스탠다드 모델의 독특한 형태의 세로형 듀얼 머플러 팁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이들에게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스포츠 모델의 머플러 팁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걱정도 제네시스 GB70 스포츠 모델의 실내를 보면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우선 한눈에 봐도 호불호가 심했던 타원형 핸들은 스포츠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타원형 핸들 대신 스포츠 모델의 핸들은 전용 3스포크 핸들이 적용되어 한층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은데요. 그 밖에 스포츠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세워줄 카본 내장재는 GB70를 구입 예정인 많은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네시스 GB70의 내장재 관련 정보는 이전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델은 핸들과 내장재뿐만이 아니라 시트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제네시스 GB70 스포츠 모델의 시트는 알칸타라 또는 스웨이드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웨이드 시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소재 기술이 대폭 발달하고 대중화가 되면서 알칸타라나 카본, 스웨이드 등 다양한 소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시트 및 크래시 패드, 그리고 도어 센터 트림 등 다양한 곳에 스웨이드를 적용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미 앞서 출시한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제네시스 GB70도 시트에 쿠션부와 등받이에 스웨이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몸이 닿는 부분인 쿠션부와 등받이에 스웨이드를 처리한 것은 고속주행 및 퍼포먼스 드라이브 시 탑승자의 신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스포츠 모드 시 사이드 볼스터가 운전자의 허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스웨이드 시트를 적용했으니 통풍 기능은 빠지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부 차량은 순정 스웨이드 시트임에도
통풍 시트를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출시한 스팅어의 스웨이드 시트처럼 제네시스 GB70 역시 통풍 기능이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고성능 차량에서나 볼 법한 레드 컬러의 시트 벨트와 테두리를 레드 포인트로 감싼 실내 매트는 제네시스 GB70 스포츠 모델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스팅어는 스웨이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49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GB70는 차량의 외관 및 머플러 팁 등 교체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본다면 적어도 스탠다드 모델과의 가격 차이가 40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B8를 통해서 느낀 2열 암레스트의 아쉬운 점은 이번 GB70에도 고스란히 아쉬운 점을 느낄 것으로 짐작되겠는데요. 구체적인 아쉬운 점은 잠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를 앉았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뒤에 어떻게 보면 등 각도, 지금 저는 여기에 가상으로 컵을 꼽았고 커피를 놔둔 상태에서 뒤를 쳤다고 벗을 때 같이 기울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 각도가 원래 지금 한 이 정도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컵이 기울어져 있고 운행을 했을 때 가속 방식 넘으면 컵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데 별 다른 뭔가 정치나 아니면 뭐 내리는 보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처럼 2열 시트를 리클라이닝을 작동했을 경우 발생되는 2열 암레스트의 아쉬움인데요. 마찬가지로 GB70 역시 동일하게 2열 시트를 6대4 폴딩과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GB8에서 느낀 아쉬운 점을 그 예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GB70의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적용된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GB80와 같은 경우 리클라이닝 기능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었는데 GB70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네시스 GB70는 조선의 마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으며 디자인도 괜찮다는 평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얼만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이 판매를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제네시스 GB70의 옵션 및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차량을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알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